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말 뉴스입니다. 방역당국이 서울과 경기에 이어 인천까지 수도권 전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동안 권고에 방점을 찍었던 것과 다르게 완전한 2단계 시행에 들어간 건데요. 당초 의견이 분분했던 3단계 시행은 미뤘지만 확산세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에는 조금 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클럽이나 노래 연습장을 포함한 12개 고위험 시설은 문을 닫아야 하고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제외한 모든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이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나의 일상을 지키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치의 안전선이 무너지면 우리의 선택지는 더 이상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당초 가능성을 내비쳤던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은 보류했습니다. 국민 생활에 큰 충격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실제로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 많은 게 달라집니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만 제한했던 2단계 거리두기와 달리 3단계부터는 10명 이상 모일 수 없습니다. 학교와 유치원은 원격 수업이나 휴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기관은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는 재택근무를 해야 하며 민간 기업도 같은 조치가 권고됩니다. 스포츠 경기는 아예 할 수 없고 음식점이나 쇼핑몰은 저녁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 경제는 지금보다 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지금처럼 확산세가 지속이 될 경우에는 수도권에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를 경계로 상태를 보고서 3단계로까지 격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단계로 격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경제 생활이 거의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하면서 방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역당국은 우선 2단계 거리두기 안에서 수도권 상황을 막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번 주가 전국 대유행을 결정짓는 분수령이라 보고 있는 만큼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1학기 내내 아이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노심초사했던 학부모들은 2학기에도 같은 상황이 되풀이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학부모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며 코로나19가 잠잠해지길 바라왔는데 2학기가 시작하기도 전에 또다시 코로나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의 집에서만 생활하기 때문에 엄마들도 답답하고 아이들도 답답한 상황입니다. 빨리 이게 좀 종식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엄마들이 엄청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정부는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자 지난 16일 서울과 경기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시행하는 학생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천 지역 유치원과 초중학교의 학생 밀집도는 다음 달 11일까지 정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제한됩니다. 고등학교는 학생 밀집도를 정원의 3분의 2 수준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개학을 앞둔 학교들도 학생들 스스로 코로나19 증상을 체크할 수 있는 자가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방역 강화에 나섰습니다. 방역을 1시간 가까이 전 교실과 식당 부분을 다 해결을 하고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그 이후에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1일 이후에도 등교 수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개학을 앞둔 교육당국과 학부모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경기도는 이를 제2의 신천지 사태로 규정하고 신도 명단 확보에 나섰지만 교회 측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이 역시 쉽지 않은데요.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8일 기준 경기도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52명입니다. 이 중 교회 관련 확진자는 28명인데 1명 빼곤 모두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가장 큰 걱정은 이들로 인한 이른바 N차 감염입니다.
특히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들이 경기 남부와 북부 가릴 것 없이 31개 시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어 이런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전파를 제2의 신천지 사태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사랑제일교회 측에 전체 신도와 광복절 집회 참가자 명단을 즉각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교회 측이 잘못된 자료를 제출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교회 측이 당국의 방역 조치에 비협조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 내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주간 모든 종교시설에선 정규 모임 외 소모임이 금지되고 식사 제공 등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원의 한 교회는 지난 15일 교회에서 학예 수련회를 개최해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이 교회의 정규 예배를 포함해 교회 명의의 모든 모임을 금지하는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경기도는 또 만약 교회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할 경우 방역 비용 일체를 교회 측에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경기도가 도내 모든 지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실외 집회나 공연장은 물론 실내에서도 식사 등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꼭 써야 하는데요. 과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김호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의정부의 한 번화가, 거리엔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가득합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확산된 데다 경기도가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외에선 집회 등을 제외하면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들이 눈에 띕니다. 의정부의 한 전통시장, 마스크를 쓴 상인들과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턱에 차고 귀에 걸기도 하고 아예 마스크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안 쓰세요? 우리 차에 두는 거 없어가지고. 마스크 왜 안 쓰세요? 마스크 없으세요? 네. 아, 깜빡하셨어요? 어디 방문한다든지, 네. 엘리베이터 탄다든지, 카페라든지 식당 그런 데 들어갈 때는 쓰는데 야외에서는 관계없다고 들었는데. 마스크를 하지 않은 손님들이 올 때면 상인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마스크를 써달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지만 손님들이 기분 상할까 봐 이내 삼키곤 합니다.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좀 다시 또 재유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말 하고 싶은 게 굉장히 굴뚝 같은데 저도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망설여지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손님들이 꼭 썼으면 하죠. 그렇다면 마스크 착용 위반 시 벌금을 물어야 하는 실내는 어떨까? 대형 카페를 무작위로 들어가 봤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의자를 줄이고 테이블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매장 내에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손님들이 많습니다. 마스크를 썼지만 좁은 간격으로 붙어 있기도 합니다. 또 다른 매장 역시 손님들은 주문할 때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시작하면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다. 행정명령에는 음식물을 먹을 때 외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파주의 한 카페에서 50명이 넘는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지만 카페를 이용하는 손님들은 여전히 안전 불감증입니다. 경기도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어기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방역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서 감염 확산 등의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검사, 조사 등 모든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과태료의 경우 개정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 13일부터 적용됩니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마스크 착용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됐지만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폭염까지 겹쳐 시민들은 이중고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도 방염에 폭염 대책까지 비상인데요. 손성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은평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코로나19 진단검사 대기줄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검사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푹푹 찌는 더위를 견디기 힘든지 연신 부채질을 해댑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무더위와 함께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무더위 대책은 제대로 가동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외 그늘 쉼터와 주민센터를 무더위 쉼터로 개방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복지관도 무더위 쉼터로 돼 있는데 지금 또 코로나에 격상돼서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고요. 여기까지 안 하면 진짜 뭐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는 거니까요. 무당도 못 가시고 하는 상황이니까. 한창 물을 내뿜고 있어야 할 불광천 물안개 분사 시설은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특정 공간에 사람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민들은 코로나에 무더위까지 더해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합니다. 외출조차 마음 놓고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힘들지 그럼. 좀 이제 코로나가 조금 저거 한다 싶었는데 또 이렇게 번져가지고 지금 난리잖아. 거기다가 이거까지 쓰고 다니니 얼마나 힘들어. 자연적으로 몸 피해자. 근데 이제 하나 걱정되는 게 여기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마스크를 쓰고 이제 여기다 내리고 입 다 그냥 하고 이렇게 막 대화를 하고 그러더라. 그건 좀 걱정돼요. 아예 집에서 나올 때부터 마스크를 계속 써야 되니까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폭염과 함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행정당국의 방역과 폭염 대책은 비상이고 주민들의 일상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입니다. 여름철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 질병 중 하나가 바로 식중독입니다. 기온이 높아 음식에 균이 생기기 쉽기 때문인데요.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음식물 관리에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사계절 중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은 바로 여름입니다. 계절별 식중독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여름철 평균 식중독 발생 건수가 겨울보다 2배가량 높습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세균인데 여름철 날씨가 세균이 자라기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균이 가장 잘 자라는 온도가 30도 부근이라 여름철에 발생이 잘 되고요. 특히 습도가 많은 조건을 세균들은 좋아하기 때문에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음식물 관리가 중요합니다. 음식물 보관 시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하며 어패류는 물에 잘 씻어서 소금기를 제거한 뒤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또 식중독 세균의 경우 60도 이상에서는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에 음식은 되도록 끓여 먹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음용수로 지정된 생수 등을 마셔야 합니다. 특히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장마철에는 식중독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천이나 하수가 범람했을 경우 채소류나 지하수가 식중독균에 오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침수되었거나 침수가 의심되는 음식물은 반드시 폐기하고 실외에 있는 장독에는 비가 새어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식중독의 원인마다 증상은 다르지만 설사나 고열,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식중독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중독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보건소를 방문해서 전문 의사들한테 상담을 받는 게 바람직하고요. 가족 간의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도 있기 때문에 우선 격리 치료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많은 분들이 침수 피해를 입었죠. 자원봉사자들이 수해 지역에 방문해 복구 작업에 나서고 있는데요. 구호 물품이 지원되고 있지만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던 수해민들은 생필품과 방역 물품이 부족해 여전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섬진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침수 피해가 발생한 남원시 금지면 일대 마을입니다. 수해민과 전국에서 모인 자원봉사자들이 지느러기 묻은 가재 도구들을 정리하고 씻어내느라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실상이 정말 이게는 눈뜨고 볼 수 없는, 어쩌면 물이 지붕까지 찼다는 생각에 너무 놀랐어요. 정말 이분들의 아픔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 이 날 더운데 더군다나 대체 공휴일 가족들 안고 휴가철인데도 다 우리 회원님들이 그 반납하고 봉사하겠다고 오셨습니다. 기업과 봉사단체들의 물품 지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LG 헬로비전 임직원들은
마스크와 세제, 생수 등 생필품을 전달하고 이재민 대피소에 발열 체크기를 설치했습니다. 이번 폭우가 남원 지역에 크게 피해를 입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어서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자 저희가 작은 지원 물품을 좀 긴급히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 분들께서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조속히 피해 복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해민들은 자원봉사자들과 구호물품을 전달한 기부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너도 나도 다 어려울 텐데 그래도 구호물품을 많이 보내주셔서 좀 많이 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심적으로도 우선 생활하는 데는 일단 주방에서 쓰는 세제라든가 일상 생활용품이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일일이 다 챙길 수는 없지만은 십시일반 좀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해 복구 현장에는 시름에 잠긴 남원과 순창 지역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 주민들과 아픔을 함께하기 위한 물품 지원까지 어려울수록 서로 돕는 온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시행으로 19일부터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을 잠정 휴관합니다. 대상 공공도서관은 중앙도서관과 부평도서관, 계양도서관 등 8곳입니다. 임시 휴관 중에도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도서 예약 대출 서비스와 무료 택배 대출 서비스 등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도서관별 이용 방법과 온라인 프로그램 등 운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교육청 통합공공도서관 또는 개별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교회 비대면 예배를 제외한 모든 활동 금지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김포시가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는 교회가 있는지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19일 0시를 기준으로 지역 내 종교시설 410곳에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고 경제국 직원 126명을 투입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 이번 조치를 위반한 종교시설은 행정처분이나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차명진 전 국회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보건당국은 차 전 의원이 18일 가평군 천평면의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차 전 의원은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후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중이었습니다. 검찰이 이동현 전 부천시 의회 의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알선 뇌물 약속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동현 전 의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의장 측은 부지 매입 등에 연루된 것은 오해가 있고 ATM에 있던 돈을 가지고 온 사실 역시 경찰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인지했다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동현 전 의장은 지난 3월 부천의 한 현금 인출기에서 다른 고객이 인출한 후 놓고 간 70만 원을 가져간 혐의와 함께 앞서 상동과 심곡 본동 등의 부지 매입과 관련한 알선 뇌물 약속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의장의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시 의원들과 인천 지역 기초의원들이 당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신동근 의원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18일 인천시의회 앞에서 신동근 의원 지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김진규 인천시 의원은 수도권 매립지 종료 등 인천에는 많은 현안이 있다며 현안 해결을 위해 신동근 국회의원이 꼭 당 최고위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 전당대회를 열고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합니다. 이용범 인천시 의원이 18일 오전 해양환경공단을 인천시로 이전할 것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습니다. 이 의원은 해양경찰청과의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해양환경공단을 인천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해양도시 인천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